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비중을 많이 담을 수는 없어도 해봄직한 섹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고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추세는 어찌됐든 신고가 랠리를 하는 쪽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1년 장기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지금 해외 증시의 흐름,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들, 우리 증시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향을 줄게. 여전히 증시 변수로서 이제 큰 영향 주는 건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번 주 후반에 그 대선 토론과 관련된 스케줄이 또 확정이 됐거든요. 딱 한 달 있으면 하더라고요, 토론을. 맞아. 3차에 걸쳐서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토론이 결국은 지금 박빙의 어떤 열이다 우위다 이렇게 저마다 주장하는 것들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리스가 약간 우상향이고 트럼프는 약간 우하향이에요. 그들의 코멘트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는 엄청 짜증내고 있거든요. 그게 반사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막 자극적인 언사들을 막 내붓고 있는데 이럴수록 사실은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의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뭐 다음 주나 적어도 토론 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은 해리스의 시간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해리스 쪽에서 이번에 부통령 후보 뭐 지명하고도 큰 어떤 이슈가 없는 거 보면 무난하게 진영 논리로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패가 지금 서로 나뉘어서 서로 50대 50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가 넘으면 저는 당이 안 바뀔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의 개인 악재가 너무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거고 해리스가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동 이슈가 이게 계속 불을 붙이냐 마냐인데 각국의 많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뭔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가 부분을 좀 건드릴 거냐 또 해운 경기나 이런 운임 관련해서 이슈를 만들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시장에 굉장한 트리거가 된다. 그러니까 잘 나와야 본전이고 이상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 이렇게 해석되는 순간 또 나락으로 한번 간다 이런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내 그 지표는 제가 지난주에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선물 변동성의 추이를 계속 면밀하게 관심 두시고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한쪽으로 장중에 몰리면 반대쪽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계속 그랬거든요. 이번 주 내내 3-4번 정도 그랬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몰고 갈 때 왜냐하면 그러니까 장이 한 50-60포인트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근데 후반에 되면 20-30포인트로 끝나고 뭐 반대 경우도 있으니까 한쪽으로 극상으로 몰릴 때 그때 오히려 비중 줄이시고 올라갈 때로 기준을 보면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한 40-50 나온다? 이거는 이제 비정상이 확대되는 거니까 오히려 용기 내가지고 단기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그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의 시장 흐름 이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포지션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니까. 뭐 저도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뭐 어떤 신기가 들려서 예상하는 사람들도 물론 나 되게 잘 맞춰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예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이건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오히려 한쪽으로 몰려갈 때 반대 생각을 할 수 있는 제가 계속 소수의견 말씀드리는데요. 평균 이상의 쏠림이 있는 쪽에 반대를 생각할 수 있느냐의 용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뭐 한 200포인트 빠지는 게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2-3일은 반등 나온다 이렇게 나만의 철학을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이번에 빅스가 65가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90년도 이후에 보면 빅스가 40 넘었을 때 사갖고서는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65 넘었을 때가 절호의 적기야 이런 거는 이번에도 결국은 맞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감을 엄청나게 느끼는 상황이 되면은
시장이 귀멸되고 드디어 파국적인 파멸이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월요일 날 아마 장중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 보니 3, 4일 또 이번에 시장이 보면은 몇 주 전부터 보면 500포인트가 빠진 거고요. 그랬다가 200포인트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만 보면 350포인트가 빠졌다가 15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올라오는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괴멸적인 하락이 올 때는 정말 용기를 내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조금 뒤늦어졌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꼭 필요한 대응은 5대5로 가는 게 왜냐하면 하락하면 사야지 더 이전에 며칠 전에 조금 아쉽게 판 거 더 내려가면 다시 채워야지 이런 생각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 그 하실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네. 진짜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그 뭐 손실폭이 빠졌을 때는 20%, 30% 빠졌는데 아직 뭐 5%밖에 반등이 안 됐다. 네. 이러한 분들 이런 종목들도 참 허다하잖아요. 많잖아요. 이번에 반도체가 사실 뭐 반도체 쪽이 그런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물론 누구도 정답은 나중에 공개가 되는 거지만 이걸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 이번 하락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포트폴리오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열이면 여덟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뭐가 다음에 제일 주도주로 올라갈 건지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사실 모르니까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 크게 하락을 했고 3, 4일이라도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변동성이 내려간 거 대비해서 한 7, 80%쯤 복구가 됐다. 이런 섹터가 저는 앞으로도 더 반등력이 강한 섹터고 이번 반등 화수목금 보셨는데 여기에서 반등이 약했어. 이거는 좀 버리시는 카드로 쓰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 바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아까도 우리 대표님이 뭐 반도체 대신에 바이오가 강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급락장의 미들맨 이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뭐 그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 상향하는 섹터들이 바이오랑 방산이 대표적인 섹터였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뭐 셀트리온이나 파마리서치가 목표가 상향하고 나서 흐름을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도 또 걸맞춰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오가 여전히 뭐 몇 년 전에 바이오는 안 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임상 결과 다들 실패하면서 그 많은 실망을 좀 보여줬던 섹터고 이번에도 올라갈 때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뭐 HLB나 이런 것들이 뭐 끌고 올라가고 쌈바도 이제 100만 원 근처까지 됐는데도 여전히 의심의 눈은 많으신데 항상 뭐 시장이란 데가 소외와 의심의 눈을 타고서 올라가는 그런 네. 섹터니까요. 바이오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 쪽, 예, 이 전력보다는 이번엔 오히려 조선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이게 이제 대왕고래랑 약간 섞여 있는 부분도 좀 있는데 시추도 어차피 11월, 12월이면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뭐 시추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조선 쪽에 공이 쓰이는 게 이런 피팅 밸브라든가 뭐 연결, 이음새 같은 그런 섹터들이라 어제 화성 밸브라든가 뭐 DK락이라든가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신고가 나고 이랬거든요. 이런 모습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네. 어제 오늘 릴리가 보여줬듯이 실적이 무엇으로 견인이 되느냐? 비만 치료제다. 이런 건 이번에 명확하게 또 나왔고 5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도 미국에 한다 그러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도 10월달 우리나라 또 들어온다고 하죠. 또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 보면 비만 관련주들 여전히 강한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실 이런 뭐 일시에 유행하는 이런 섹터는 사실 별로 관점을 크게 갖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수익률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선 분명히 틈새를 노려가지고 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가 백신 관련주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HO에서 이번 주에 엠폭스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네. 있죠. 그거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다시 또 창궐을 한다고 하면서 보건 비상사태 선언 검토한다 이런 소식으로
관련주가 크게 좀 오르기도 했었고요. 환자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뭐 한 달 사이에 한 5배, 6배 늘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까도 그런 진단키트 판매 수량이라든가 이런 절대값으로 보면 사실 그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나눠 가져봤자 매출단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뭐 8월 말까지 자극적인 이슈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반영이 나오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비중은 최소화시키시되 지금 시류에서 벗어나지 않는 섹터는 맞기 때문에 이걸 뭐 3, 40% 비중으로 담아가지고서 어떻게 한번 노려보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3, 4% 정도로 제한을 하시되 플레이는 해보실 만한 섹터다.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서 힘을 실어주거든요. 이게 네. 늘어날수록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자극적이지만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섹터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종합을 해봤을 때 어쨌든 항생제 이슈 포함해서 삼바나 셀트리온의 강세는 이번 주에도 예상이 되고요. 조선 섹터의 신고가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 섹터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 그리고 유행병 관련된 섹터도 뭐 코로나라든가 그 엠폭스라든가 100일에 관련된 이슈로 해서 간헐적인 기사 힘을 분명히 받을 섹터고요. 유가는 사실 제가 뭐 원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훨씬 더 전면전이라든가 공격에 대한 뭐 관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전히 뭐 ESS 쪽은 저는 그냥 스테디하게 좋은 성장의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한중 NCS 같은 그런 종목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바이오주 뭐 말씀하셨듯이 네, 정말 그 반등이 강하긴 한데 네. 근데 또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바이오를 얘기하고 모든 방송과 모든 전문가들이 네. 바이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꼭지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런 말씀 충분히 저도 수긍을 하는데 어쨌든 시세가 나잖아요. 이렇게 고공권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이게 뭐 적당하거나 아니면 밸류가 훨씬 싼데 주가가 낮아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기대감이 우리가 이제 평상적으로 생각하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누군가 리딩을 해서 뭐 이 종목 좋습니다. 아니면 뭐 앞으로 많이 될 겁니다. 실적 좋아질 겁니다. 아니면 뭐 기술 이전 앞으로 충분히 기대값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크게 스피커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올라가는데 이것들을 과연 어디까지 내가 끌고 가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느냐. 대부분의 종목들 보시면은요 5일선하고 11선 정도 타면서 가는 급등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 안 깨지면 네, 여전히 스테이거나 아니면 매수 쪽으로 응하셔도 되는 거고 이제 이런 급등 섹터는 이번에 AI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과거에 많은 뭐 2차 전지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올라갈 때는 우리들 기본적인 생각 이상으로 훨씬 오버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단이에요. 까질 때 요 지지선을 까고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올라가는 게 뭐 의심쩍든 미심쩍든 어떻게든 올라타서 가는 거 자체는 인정. 네. 근데 여기서 최대 뭐 11선 내지 21선 안 깨면서 갈 때까지는 그냥 어찌됐든 뭐 내가 조금 불안하다 이래도 그냥 갖고 가는 건데요. 깨질 때 여러분들이 그때 미련을 가지시거든요. 지금은 의심하다가 언제 여러분들이 항상 혼란을 가지시냐면 잘 올라가던 게 잠깐 멈칫해서 깨진다. 21선 깨지면은 요거 지금까지 좋았잖아. 다시 금방 올라올 거잖아. 이렇게 그때부터 미련을 많이 가지시는데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건 그 이후에 정말 냉정하게 잘라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폭락 이후 반등 할 때 좀 강하게 모습을 보였던 그래서 모두가 좀 이 좀 특이하네라고 생각했던 게 또 2차전 섹터이잖아요. 네. 다들 반등했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또 전기차 화재로 인한 또 네. 악재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죠. 시점 어떻게 봐야 될까? 제가- 근데 증시는 오르니까.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류라든가 이런 거 긍정적인 사인은 사실 제가 평소에 드리진 않지만 이제는 정말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굉장히 저 나름대로 상처받았습니다. 아, 왜요? 2차 전지가 여전히 안 좋은 악재가 많고 빠지는 게 있었는데 왜 신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뭐 이런 걸 뭐 제 개인적으로 방어할 만한 계제는 없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캐즘을 넘어서 포비아 현상이 나옵니다. 이 네. 포비아는 말 그대로 포모의 반대예요. 나만 없으면 뭐 손해 보는 것 같은 데가 포모라고 하면 포비아는 내가 이걸 왜 갖고 있어야지라고 하는 이제 공포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현상인데 말씀 주신 대로 아까도 제가 제기를 드렸지만 전기차 화재가 지금 보도가 되면서 뭐 화재가 나면 자기만 타는 게 아니라 그 고열이 나면서 옆에 차들을 많이 태우고 이번에 그 청라지구 화재도 뭐 불에 탄 게 한 50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많이 탔거든요. 어찌됐든 그게 뭐 개가 한꺼번에 터져가지고 옆에 게 50대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그 옆에 게 불이 나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불이 옮겨보는 현상들이 나온 것인데 하여튼 전기차 자체는 화재가 나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파상 효과가 이제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기사가 계속 그래요. 전기차 예약 주문했다가도 좀 취소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고 누가 전기차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한번 보자 이 말씀으로 요 장표를 좀 갖고 나왔는데 이 보니까 네. 이 청라 거기에서 나온 사고가 네. 87대 차량이 불탔고 그래요? 793대가 그름 피해를 입었대. 와, 이건 엄청나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속보가 네. 벤츠코리아에서 일단 위로금으로 주민들에게 45억 줬다고. 네. 이거는 보상금은 아닌 거죠? 위로금이지 뭐, 말 그대로. 그렇죠. 뭐 어떻게 나중에 법정할 때 뭐 약간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약간 땡겨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번에 화재가 크게 나서 부각이 됐지만 1년 전인가요? 그 뭐 또 어느 저쪽 충청동가 쪽에서 기억나는 게 어디서 한번 불나가지고 100몇십 대 탄 적이 있어요. 그랬던 그래요? 적도 있었고 그래갖고 하여튼 전기차가 화재 나면 많은 옆에 차들한테 이제 피해를 많이 준다 이런 이슈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빨리 뭐 잦아들 것 같지는 않으나 저는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2차 전지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간으로 봤을 때 더 많이 빠졌고 2차 전지가 지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멀었다 아니면 충분히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많이 갖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요 5종목으로 물론 전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딱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랑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가격 추이를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한 5천 원 빠졌고요. 주간 사이에. 하이닉스도 조금 빠졌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뭐 요새 많이 빠졌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고점에서 50% 빠졌어요. 엄청 빠졌네요. 19만 6천 원 갔던 게 9만 8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딱 5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준인데 시세 대시세 난 거 마이너스 50%좀 빠져야 매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10만 원 밑에서는 오히려 한미반도체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근데 에코프로나 대주전자재료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전기차에 대해서 그 부정적이고 안 좋은 뉴스 엄청나게 나왔는데 희한하게 어제 7, 8%도 올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일주일 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간 사이에 지수가 이런 큰 변동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하락을 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그 안 좋은 얘기들은 극상으로 나왔지만 주가는 결국은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물론 감정적으로 충분히 더 빠질 이슈가 있다라고 믿으시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어제도 기관 외국인 샀거든요. 네.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왜 사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이유는. 근데 현상적으로 더 안 빠지고 있음이니까 이런 종목은 1년 장기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지금 뭐 엄청난 더 악재가 나올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전기차 반납 운동 정도 할까요? 뭐 이런 거 나오더라도 저는 주가는 바닥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이번 주 폭락장 이후에 반등한 아까 그 뭐 바이오주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언급하신 종목들 네.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
투자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어디 쪽으로 보세요? 일단 추세는 어찌됐든 신고가 랠리를 하는 쪽이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러니하지만 전체 뭐 제약바이오로 묶어서 보면 제약바이오 대장주도 좋고요. 그리고 뭐 유행병 이슈로 해서 올라가는 진단키트류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비중을 많이 담을 수는 없어도 해봄직한 섹터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충분히 스테디한 거 찾으시려면 비만 섹터 계속 매매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증시 폭락 여기에서 이제 그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또 신용기술 쓰신 분들 뭐 신용이 한 3조 가까이 줄었다고 하니까 네. 지금 마음의 상실감이 상당히 크실 텐데 어떻게 뭐 위로를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럴 때 제일 말씀드리는 건 뭐 뒤늦었지만 이번에 다시 혹시라도 반등을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게 이제 내가 잃었으니까 더 빨리 만회를 하려고 이건 뭐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경각심을 드리는 건데 더 빨리 만회하시려고 더 레버리지를 태우시거나 이러시게 되거든요. 그거는 더 여러분들의 잔고를 더 빨리 줄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고속도로를 타시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그 명언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차근차근 여기서 이제 내가 한번 복귀를 하시고 또 같은 피해를 안 보시기 위해서는 또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더 빨리 만회하려고 또 같은 행동을 하시게 되면 또 같은 결과를 초래하시게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반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기회를 누리든 아니면 위험의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5대5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마땅치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내 재산을 더 이상 방기하지 않고 지키려면 이 방법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말도 안 되는 월요일날 폭락을 통해서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10년, 2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하락이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지나갔으니 이제 상당 기간은 안 올 거야 이런 뭐 마음에 좀 위로를 담으시면 어떨까 싶고 그날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그날 제가 하필 공방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막 받은 게 지금이라도 막 200포인트 빠지는 상황에서 팔까요 말까요 이런 말씀 많이 정말 하셨는데 제가 한참 저도 그날 약간 울먹울먹 했던 것 같아요. 견디세요라고 했거든요. 결론은 예, 뭐 마이너스 3, 40이면 오르겠는데 마이너스 200은 이건 정말 제가 제 머리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코스피 하락의 200포인트. 예, 그런 상황이라서 견디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그 뒤에 화수목금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근본적인 논리는 제가 30여 년 겪어보니까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예, 많은 하락이 있어도 결국은 복구된다는 거 이 논리는 그동안 계속 통했으니까요. 다만 여러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견뎌야 될 그런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만큼 여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항상 뭐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얼마나 기간적인 여유가 있느냐, 돈의 여유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건 기간이거든요. 시간. 이거는 외국인보다 기관보다 더 유리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이번 장에서 폭락 상황에서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